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 YM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상장 후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며칠 전에 주목할 만한 공모주로 YM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부터 청약에 들어가는데요.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YM택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YM택의 기대 수익률은 과연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기업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M택은 ESS, 전기차, 충전 설비 등에 들어가는 2차 전지용 부품 릴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릴레이가 회로를 열고 닫아주는, 즉 전기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요. 2차 전지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고부가가치 릴레이 부품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8,0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원래 공모가 밴드가 21,000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는 28,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수요 예측의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은 9월 10일입니다. YM택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좀 등락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상반기에 13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YM택 2차 전지용 부품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죠. YM택의 증권 신고서에서도 2026년까지 전기차용 릴레이 시장이 연평균 32%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 YM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증권 신고서에서 발췌한 YM택의 주요 매출처 현황입니다. 2021년도 반기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의 매출 비중이 7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상위 5개 업체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및 중국, 유럽 등에 소재한 현지 ESS 전문 업체로서 YM택의 전방 시장은 ESS, 이쪽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 EV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YM택이 유튜브를 통해서 IR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21개국 35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기차용보다는 아직은 ESS 비중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대용량 ESS, 전기버스, 전기버스 충전기 등 대용량 EV 릴레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DC 800V급 전기 승용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ESS, 여기가 전방 시장이고요. 정말로 향후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기 승용차, 여기에 들어가는 E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게 바로 DC 800V급 EV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향후에 전기 승용차 시장, 자, 이쪽에 침투를 해서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이 YM택을 들여다보면은 2차 전지용 부품 릴레이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이 ESS 시장, 이쪽 비중이 훨씬 큽니다. 나중에 정말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기 승용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YM택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YM택의 주요 공모 지표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1696대 1로 나왔어요. 이게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본다면 상위 5%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을 보면은 40.29%로 상위 65.8%입니다. 즉 중간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원래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42%예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거를 반영하니까 한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31.59%입니다. 이거는 100분율로 치면 33.3%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YM택의 공모가 상단보다 더 높게 써낸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무려 96.86%, 즉 97%에 달합니다. 이 부분은 100분율로 본다면 상위 8.3%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주요 공모지표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 4가지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상장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와 상관성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계수가 높은 공모지표에는 가중치를 조금 더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YM택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는요, 77점입니다. 상위 한 16%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수익률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낮으면은 무조건 상장하고 나서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61로 나옵니다. 1이 완벽히 똑같이 움직인다. 0은 상관성이 전혀 없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의 그냥 상관성이 있다. 참고할 만하다. 자,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YM택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의 상장 후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YM택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퍼포먼스 정보입니다. HB솔루션부터 원티드랩까지 총 9개 기업이 YM택과 종합 점수가 비슷했어요. YM택이 77점이고 75점부터 한 79점 정도 되는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는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런 각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YM택이 77점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장되는 다른 기업의 주요 공모지표가 YM택보다 훨씬 더 양호했다.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상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YM택의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9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더블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또 5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고요. 단 YM택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입니다. YM택이 공모가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을 환산해보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공모 규모도 작아요.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은 것에 비해서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은 좀 높은 편이에요. HB솔루션, 선진뷰티사이언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보면 공모가가 다 10,000원 내외입니다. 사실상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공모가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좀 부담을 느껴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무려 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YM택의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이 약간 좀 높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77점으로 상위 16% 수준이었고요. 사실 YM택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2차전지 부품을 만들긴 만들지만 성장성이 정말 큰 EV, 승용차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ESS, 그 다음에 EV 시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즉 아직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결과로 미뤄본다라고 한다면 YM택의 향후 EV 승용차 릴레이 시장 진출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YM택과 비슷한 그런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기업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추후에 청약 경쟁률, 그리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량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사주 청약 결과, 이 부분에 따라서 YM택의 투자 매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